네, 역할 연기, 이제 여러 가지 얼굴들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는, 그죠? 우리는 늘 가면을 쓰고 이제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연기다. 이 삶은 연기하는 그 뭐랄까 극장이다 이렇게 비유로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측면에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에카르 톨레가 그런 맥락으로 이제 역할 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할 연기를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에카르 톨레가 정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 역할, 나쁜 사람 역할, 피해자 역할, 연인의 역할, 그리고 이제 일시적인 역할에서 이제 뭐 우리가 하는 그 CEO의 역할이 대화 뭐 사장하고 대화할 때라든지 뭐 청소부하고 대화할 때 친구와 대화할 때 고객과의 대화할 때 뭐 행복함 연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일시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쓰는 그 가면 페르소나이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 조직에서 역할, 어떻게 보면 정부 기관이나 군 조직이나 사기업, 공기업, 뭐 팀장, 뭐 임원, 뭐 여러 가지 어떤 역할들이 있잖아요. 역할과 책임. 그리고 이제 기독교, 가톨릭, 불교에서도 역할들이 있습니다. 학교 조직, 다양한 사회 조직에서 역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원형, 사회적인 원형이라고 이렇게 소개한 것도 좀 특이했습니다. 뭐 중산층 주부나 유혹적인 여성 뭐 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부분이 있죠. 그리고 거칠고 사나이다운 남성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뭐 체제 거부적인 예술가나 배우, 지식을 과시하는 문화인, 어른과 아이, 청소년 이런 다양한 사회 생활하는 데 필요한 원형적인 역할들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에고가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연기의 목적은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얻기 위함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적인 에고라고 이렇게 에고는 이제 톨레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처음에 그 이 챕터 1장에서 이야기한 어떻게 보면은 그 불교에서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한다. 두카. 원하는 것을 얻으면 더 많이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고통이 일어나고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상실감 내지는 잃어버림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통이 일어난다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이렇게 하는 그 고통의 성분을 그러니까 사실은 에덴의 동산에서 있을 때는 순수 의식 상태에 있다가 사과를 먹으면서 이제 에고 의식이 생겼잖아요. 부끄러움.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됐다.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고통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병적인 에고라 이렇게 에카르 톨레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록 거기에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라고 이제 햄릿 대사에서 셰익스피어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는 그냥 내리고 있을 뿐이다. 아까 유엔 코치님 이야기하신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누구죠? 유엔 코치님 갑자기 이름이 빅터 프랭클이요.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의 그 최악의 지옥 같은 그 환경도 그냥 있는 것뿐이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어떤 반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죽음의 수용소도 그것이 하나의 어떤 고통을 통해서
내가 깨어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환경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곳일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선택에 대한 자유가 있다는 거. 그냥 우리는 상황을 보고 그냥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상황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그 선택에 대한 어떤 자유는 알아차림이 일어날 때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에 있는 불행, 우리 모두는, 이런 세 가지를 늘 생각하고 있다. 늘 생각하고 있다라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생각이라는 어떤 그 기계가 생각이라고 하는 어떤 뭐랄까요? 자동적인 어떤 부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내가 평화롭거나 행복해지거나 만족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원망스럽다. 어쩌면 내가 계속 원망하면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날지는 모른다.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조직에서는 조직의 어떤 리더로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원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뭐 다양한 어떤 역할을 함에 있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원망이 되고 불행이 일어나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과거에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에 대해서 정말 계속 이제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행복하고 평화로울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행복하고 평화롭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에그르톨레는 이 모든 것을 내용을 다 제거하면 그 기본적으로 불행을 만드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고는 분리는 고통을 낳는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고통을 만드는 역할을 이제 포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역할과 동일화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동일화되지 않고 한다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은 알아차리면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면서 내가 코칭을 한다. 내가 어떤 부엌에서 일을 한다. 청소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죠. 알아차림이 일어날 때는 역할과 동일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나눴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역할에 동일되지 않고 알아차리면서 우리 큰아들한테 밥도 챙겨주고 그리고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해요. 그게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 각자가 이곳에 배워야 할 삶의 예술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배움이다. 역할과 동일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면서 알아차리면서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그 삶의 예술이고 고수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고수가 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아이러니하게도 고통입니다. 우리 에고입니다. 나의 고집이고 나의 생각이고 나의 완고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다양한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나를 또 이렇게 일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은 에고가 스스로를 불태우는 불길이다. 이 불길이 되려면 질문이 필요하죠. 이 고통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려고 왔을까?
나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그래서 에고가 불이 되려면, 생각이 불이 되려면 결국은 강력한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코칭을 한다는 이야기는 고객의 고통을 알아차림할 수 있도록, 그 고통이 고객에게 어떤 의미, 무엇을 일깨우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아차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존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예술에 대한 비밀을, 모든 성공과 행복에 대한 비밀을 전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다라고 톨린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 단어가 뭐냐면은 삶과 한 단어, 하나가 두 개 단어, 되기 세 단어다. 삶과 하나가 되기가 비밀이다. 그 다음에 현재의 순간과 하나가 되는 거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일어날 때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상태가 삶의 예술에 대한 비밀에 해당되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고 없이 그냥 어디 보면은 온전한 몰입, 지금 여기에 순간에 있는 상태를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삶의 고수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멸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이제 에카르트 톨레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불멸의 증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나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삶. 나의 삶은 나라는 존재가 있고 삶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 대상으로 이렇게 있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 대상으로 있다는 이야기가 개념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관념이죠, 관념. 내가 태어났고, 어디서 태어났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어떤 그 경험을 했고, 어떤 고통을 겪었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거, 그게 내 삶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것이 나의 삶이라고는 이것이 사실은 없는 거다, 개념화되어 있는 거다는 거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삶은 곧 나다. 그리고 나와 삶은 하나다. 현존하는 삶이다. 이것은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것. 내 생명은, 내 에너지는, 내 존재는, 내 사랑은 영원하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실체이다. 우리의 실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등한 온전한 파트너로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ICF 역량을, 글로벌 코칭 역량을, 특히 MCC 역량을 이제 설명할 때 온전한 파트너, 그냥 파트너가 아니고 온전한 파트너다는 이야기가 톨레가 말하는 이 뭐랄까요, 형상 넘어 우리의 실존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만 두 사람은 동등하다. 그래서 MCC는 자신의 삶을 예술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코칭할 때 고객과 함께 그 하는 과정이 예술이다 할 정도로 코칭을 우리가 하는 것이 목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라고는 에고, MCC는 나라는 에고를 넘어서 알아차리고 고객과 함께 온전한 상태에서 동등한 파트너로서 이렇게 에너지 레벨에서 함께 코칭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있는 자신을 알아보는 것이다. 상당히 좋은 문장이고, 아바타에 보면 I see you라는, 그리고 I see me through your eyes, 이 상당히 존재론적인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에고의 구조를 배우고 있는데요. 게슈탈트 심리에서 말하는 컨텐츠보다는 프로세스에 집중하라 이야기죠. 그 프로세스가 에카르트 톨레는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에고의 구조. 에고는 동일화되어 있고 분리를 한다는 거 기본적인 구조고 그 구조의 바탕에서 오늘 다룬 역할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했던 욕망, 탐욕과 중독 그리고 부족함, 불만과 분함, 맞대응과 원함 내 몸에 대한 것도 에고의 이미지로서 내 자신에 대한 이미지죠. 그리고 이제 생각, 감정, 행동 패턴 그 게슈탈트 심리에서 배웠던 이런 패턴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그 에고의 구조에 해당된다. 내용이 아니고 구조. 그리고 우리가 코칭할 때 이런 구조로 고객이 자신의 정체성과 이런 것을 이렇게 보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에고 구조의 마지막 부분인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넘기 어려운 허들과 같은 구조죠. 고통체에 대해서 이제 에카르트 톨레가 5장과 6장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